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2022학년 정시 분석 방송 수능 문이과 통합정책으로 인해서 이번 시즌의 최대의 변수가 바로 이 통합정책으로 문과애들과 이과애들의 이 점수를 함께 계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점수대가 바로 수학입니다. 이 수학에서 일단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휙 하고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고고! 자,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교차 지원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문이과 통합으로 시험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문과 아이들이 보는 수학과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보는 수학이 달랐잖아요. 문과는 수나형을 받고 이과 아이들은 수가형을 받죠. 근데 이제 이과 학생들 중에 내가 조금 수학 실력이 안 돼라 그러면 나형을 본 다음에 이제 대학 레벨을 낮추던지 아니면 교차를 했었는데, 요번 시즌은 일단 문과 이과 없이 그냥 요번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이과 통합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아이들을 계산을 해갖고 경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학이라는 거를 솔직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 아이들보다 잘해요. 네. 이제 문과 정신 차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이제부터 미적분은 필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통합 시행 때문에 그런데 요렇게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교차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과보다는 대학 우선 선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를 할 때는 우리 아이가 전공적합성이라는 걸 준비하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그렇게 크게 틀고 바꾸기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힘들어요. 교과전형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솔직히 정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대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언론 업체에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대학 레벨을 높일 수 있다라면 이제 자연계 학생들을 상대로 교차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35% 아이들, 그러니까 10명 중에 3.5명 아이가 교차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희 컨쇼가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는 한 60% 정도가 교차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가 좀 바뀌긴 해요. 표본 집단을 어떻게 질문지를 형성했는지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한 60%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좀 메이저 이런 입시 업체들 있죠.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이투스나 이런 UA 같은 데에서도 지금 이걸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UA 쪽으로 들어온 거는 70%에서 80%까지도 넘어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학과보다는 대학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학 우선 선호도 때문에 또 교차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아무리 우리 아이가 넘어가고 싶다 하더라도 대학교가 그렇게 넘어올 수 없게끔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학교 선발 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학교는 어디냐면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이제 인문계 아이들과 자연계 아이들이 있어요. 문과 애들은 그러니까 국어가 40%가 들어가고요. 수학 같은 경우 화통을 보거나 미적을 보거나 기하를 보거나 그냥 상관없이 40%를 넣어요. 그러니까 미적이랑 기하를 본 자연계 아이들이 인문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탐구래도 나눠놨으면 되거든요. 사탐 본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해도 못 넘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과탐 본 아이들이 20%를 가지고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나 과탐 본 자연계 아이들이 교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문과 같은 경우는 자연계로 교차가 안 돼요. 일단 문과 아이들의 주력은 화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통 본 아이들은 지원이 안 되고, 두 번째 사탐 본 아이들도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 애들이 이렇게 인문계로는 가능한데 인문계 애들이 자연계로는 교차가 안 된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가 반영 비율을 이렇게 가져가니까 교차해라 라는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솔직히 이제 교수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과탐이 됐건 사탐이 됐건 들어오면 다 가르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대신 사탐을 한 아이가 자연계를 지원했을 때 물리나 화학을 안 하면 그러니까 쫓아갈 수 없는 이런 좀 자연계적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차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일단 수학 능력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자연계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자, 요거는 성균관대학교 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요번에는 연세대학교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연세대학교도요, 인문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화통 보이시죠? 미적 있고 기하 있네요. 네, 성균관대학교랑 똑같고, 사탐 있고 과탐 있죠. 아, 교차 가능하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과나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하를 본 아이들이, 그리고 과탐 본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들이 문과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요번에. 그죠? 그러면, 대학교 작년 입결 같은 경우는 수나영 본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입결과 이번 시즌에서 발생되는 아이들의 합격선은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대학 입결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과 아이들은 성적이 좀 오를 거고 문과 아이들은 성적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학교 입결을 보고 뭔가 분석을 한다? 아, 정말. 만일 어떤 컨설턴트가 아니면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작년 입결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고 이야기를 한다? 정말 하여튼 그래요. 입시의 입자도 모르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생각보다 진짜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도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결은 기준선도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자, 어느 정도 교차가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가능하길래 자연계 애들이 자꾸 문과로 넘어온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이거 어떻게 만든 데이터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작년 대학교에 입결이 있습니다. 그죠? 그 입결이라는 거 지금 저기 보이시는 2021년 입결 70% 연세대학교의 영어 영문과 같은 경우는 729.3이 작년에 70컷이었습니다. 이거 환산 점수로 했을 때 이 대학교 작년 70컷을 입결을 기준으로요. 9월 모의고사를 본 아이들의 그 성적의 분포대를 작년 입결을 넣어서 줄을 세워서 재환산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재계산을 하고요. 예측 수준의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상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대학교 반영 비율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준의 수준점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작년에 9월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작년에 2021학년 입결을 70컷이 연세대학교가 729.3인데요. 이 데이터를 이번 시즌의 아이들의 기준을 잡아서 문과 아이들이 지금 이과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의 그 데이터에다가 집어넣었더니 화통 본 아이가 몇 점이 뜨냐면 687.22이 뜹니다. 보이십니까?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러면 문과 아이들의 수준을 따져봤을 때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과는 요번 연에 화통 본 아이들을 기준으로는 687점대 아이들이 지금 작년에 729점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내려가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위에 이과 아이들이 자리를 다 잡아버렸다니까요. 경영학과는 아시죠? 인기 광고. 연세대학교 경영은 거의 탑 1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737.6인데 이번 년 걸로 환산했을 때 701점 정도가 나와요. 한 704점, 701점인데 엄매 화통 본 아이가 훨씬 높게 나오죠. 704점이니까. 자, 이게 연세대학교예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시즌에 몇 점대 아이들이 요 점수대 아이들이 어떤 문과 아이들에서 합격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모평 갖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데이터 갖고 다시 나중에 환산해 봐야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따 뭐 가채점 나오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수능 데이터 나오면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여드릴게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공과대를 집어넣는 아이가 있어요. 이번 시즌에 공과대를 집어넣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화작이랑 이 미적이랑 그리고 기하를 본 아이가 이과인 거예요. 그죠? 화작과 미적, 원매와 미적 이렇게 본 아이가, 일단 화작과 기하나 미적 본 아이가 점수를 계산해 봤더니 690.35가 나옵니다. 690.35인데 이 데이터는요, 이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을 집어넣는 아이를 연세대학교를 집어넣었을 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다시 계산해 본 거예요, 저희가. 그랬더니 보이십니까? 화작과 화통 본 아이보다 화작 미적 본 아이가 훨씬 점수대 높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중앙대학교 공과대를 집어넣는 애가 연세대학교의 교차에서 영어 영문과를 넣으면 합격한다고요. 대학 레벨 높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중앙대 아이가 무려 연세대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즌. 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엄매기아 본 아이는 696.68이니까 엄매 화통 본 아이보다 무려 6점이 높잖아요. 환산 점수 6점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공과대학교 가는 아이를 연세대학교 영어영문과 한번 넣어볼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건 고민해보겠죠. 대학 레벨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앙대학교 아이가 연세대학교에 교차하는 게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또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세요. 분명 중앙대학교 집어넣는 아이들 중에 여기가 안정권이라고 집어넣는 애가 있고 적정권이라고 집어넣는 데가 있고 도정권으로 집어넣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도정권 집어넣는 아이가 연세대학교에 교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대신 적정선부터 안정선, 특히 안정권 점수 잡은 얘네들은요, 연세대학교 도정권으로 교차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요 사이에 분명 서성한, 이 서성한을 집어넣는 아이들도 교차하고 올라올 거거든요, 분명.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중앙대학교 안정권 정도 점수가 나와야지 한번 도정권으로 연세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냥 정말 던질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이 정도 대학인데요. 또 하나의 대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정시혁명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엑셀 파일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대학교 학과별로 예측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건데요. 11월 24일 날 1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날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는 가채점을 가지고 아이들의 데이터 분포대를 구성해 가지고 그걸 갖고 예측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11월 20일 날 다시 한번 제공을 해 드리는 이유는 그때는 수능 데이터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데, 1차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어느 정도 대학 라인에 구성을 해 놓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납치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과연 논술을 보러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할 수 있게끔 납치 부분 때문에 좀 1차 데이터를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최종 데이터는 2차 데이터 12월 20일 날 저희가 또 한번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대학별로 환산 점수 자동 계산기를 드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 모의고사 성적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 수능 성적을 집어넣으시면 대학별로 환산 점수가 다 바뀌게끔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고요.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로 어느 정도 교차가 가능한지도 찾아낼 수 있겠죠. 왜? 예측 데이터를 드릴 건데 그 예측 데이터를 도전, 적정, 안정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일 도전권으로 인문계, 그러니까 자연계 아이가 대학 레벨을 높였을 때 문과로 교차했을 때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계산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시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라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 아이 이제 접수를 하시잖아요. 접수 마지막 날 6시가 마감이라면 대학교는 6시까지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1시에서 2시 정도 되면 블라인드라는 걸 치는데 그 블라인드 경쟁률 블라인드에다가 입력하시면요. 그 옆에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률에 워낙 정시는 민감하게 점수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 블라인드 경쟁률까지도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게끔 계산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날 컨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www.conshow.co.kr로 들어오셔서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